때 부산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25년도부터는 매우 높다. 특히 상급지 위주로 먼저 반등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규동산 구독자 여러분. 저는 10년차 전업 투자자이며 부산에서 부동산 투자 스터디 모임인 정부스 밴드를 7년간 운영하고 있는 송로봇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부산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부산 부동산 시장이 24년 들어서 초반까지 좀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가 시중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서울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한 올해 3월, 4월부터 거래량이 2,000건을 다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대연 서밋 후분양 물건들이 미분양이 마피 물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6월 달에 해운대 경동리인 2차 입주장을 앞두고 중동 롯데나 이런 옆에 주복들의 금매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5월 달부터 해운대 금매들이 소진되면서 움직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좀 시장을 바꾸는 약간의 트리거가 된 게 6월 들어서 양정 롯데와 대강 사적공원 대강 등 이제 고분양 단지들이 분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생각보다 청약 결과가 좋게 나오고 빨리 점차 미분양이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앵커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양정 롯데가 이 정도 거의 9억에 넘는 가격에 거의 이렇게 소진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이제 상급지들 이제 해운대나 이런 곳들이 이게 더 싸게 보인다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대연 원래 DIL이 프리미엄이 더 상승하면서 가격이 또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남구 이런 단지들도 대연 롯데캐슬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사람들이 저평가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월 들어서 제일 이제 핫했던 게 삼익비치가 이제 특별구역 재건축이 이야기가 나오니만 이렇게 되면서 서울 쪽에서 삼익비치를 7월 달에 엄청나게 들어서 한 달 만에 한 30건씩 거래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광안 득파인이 분양가가 이제 3,600 이상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소문이 돌고 그 다음에 블랑 서밋도 3,300 넘게 분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런 삼익비치도 반등하기 시작했고 광안드파이나 이런 것도 비싸게 분양할 건데 옆에 남천동 금호올림이라든지 광안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저평가다 되면서 실제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반등을 시작하니까 이게 대연동까지 여파가 연결되면서 대연 롯데캐슬이 또 7월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이 그런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7월 달에 지금 최고 거래량을 찍었거든요. 7월, 8월까지 6, 7월 달에 그때가 또 시중금리가 지금 다시 금리가 좀 올라왔지만 시중금리가 한 7월 달에 제일 저점이 시기였어요. 3.5% 이하로. 그게 맞물리면서 부산의 이제 신축, 준신축급들 그동안 이제 작년에 분양했던 해링턴 마레라든지 블랑 서밋이라든지 그런 고분양 단지들이 많이 미분양이 났었는데 이제 점차 안심보장제를 내세우고 이렇게 되면서 미분양도 점차 소진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사적공원 대강도 그렇고 지금은 또 최근에 들어서 결국에는 드파인이 3,600 국평으로 12억 이상 된 분양을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다들 알다시피 정말 흥행이 되면서 다시 남천동이 남천자이라든지 대연 서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13억이 넘어가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요. 광안 쌍용 역시 국평 12억이 넘어가는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아시다시피 삼익빛이 특별구역 재건축 지정 때문에 지금 도감동에게 오픈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로봇님께서 상급지 위주로 고분양가가 소진이 되면서 부산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또 얘기하셨어요. 네네. 근데 아까 거래량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7월 거래량이 제가 알기로 2,600건. 네. 근데 8월 거래량이 2,400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9월 거래량이 지금 집계 중인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고분양가들은 부산 부동산에 있어서 좀 상승의 트리거가 되지만은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네.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적으로 9월 달에 추석 연휴 이후에 대출 규제가 은행에서 강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살짝 심리들이 살짝 어디든 간에 위축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쪽은 확실하게 위축이 지금 많이 됐고요. 그동안 많이 급등도 했고 대출 규제가 많이 가격도 오르고 대출 규제도 하다 보니까 하지만 부산 시장은 이제는 어느 정도냐고 제가 느끼냐면
약간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관망세 정도로 약간 간을 보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거죠. 청약 높은 분양의 청약 결과도 잘 되고 앞으로 뭔가 더 오르고 이제 아직 부산은 반등도 아직 많이 안 됐고 근데 기준금리는 이제 내려간대. 그러면 부산도 이제 수도권처럼 회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한대. 그래서 이런 약간 심리가 약간 관망세로 이제 쳐다는 보고 있는데 모든 지표 이제 심리 데이터 지표를 보면요. 오늘 발표된 주택연구원 자료,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전망 CSI, 그 다음에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모든 수도권은 지금 약간 심리 지수가 9월 들어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부산을 포함한 대부분 광역시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약간 상승을 기대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월 이후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 우위 지수, 주택 가격 전망 CSI 등 지표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춤한 분위기가 부산에 도달할 가능성은요? 뭐 두 가지의 경우수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요. 서울이 정말로 큰 하락을 할 정도로 폭락할 정도의 분위기 기조가 이어지지 않으면 부산은 일단은 약간의 서울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대출 규제를 어떻게 될까라는 관망의 기조는 연말까지 있을 수 있으나 좀 더 서울의 이런 분위기가 부산에 꼭 악영향만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저는 전국을 투자하는 투자자지만 수도권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 수도권에는 분위기도 안 좋은 데다가 다주택자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것들이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지표상 서울은 이제 조금 고점을 왔다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단기 고점에 왔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으나 광역시급들은 아직 회복률이 훨씬 전고점에 비해서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동안 반등을 많이 못했다. 근데 앞으로 지금 모든 광역시들이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전세 매물도 부족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도 부족해지고 있는 지표들이 다 좋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광역시 쪽에 관심을 점차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투자할 게 없어서 지금 부산 미분양 단지들로 서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지금 서울에는 분양권이 이제 미분양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계약금 10%에다가 고분양이긴 한데 부산도 고분양 까긴 하지만 5%라든지 안심보장계라든지 계약 조건이 훨씬 좋아요.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꼭 이제 수도권의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가 부산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서울 투자자들이 지금 부산에 깔려있는 미분양 상품들을 소진시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런 하급 물품들이 소진이 되면 부산에는 결국에는 매수 심리 개선을 일으키는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부산 부동산 전망과 예측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5년도 부산 부동산은요.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더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3년도에 부산 부동산이 제일 안 좋았던 점이 하나 뭐냐면 과공급 입주가 많은 시기였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입지에 고분양 단지들이 분양을 하면서 미분양이 많이 났어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알다시피 공사비 인플레이션이나 고분양가 이런 단지들이 완판이 되면서 주변 시세를 이끌어주는 그런 고분양 단지 청약들이 시장을 리딩하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그런 단지들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DIR 빼고는. 하지만 근데 올해는 잠시 지금 만약에 거래량이 잠깐 축소하거나 대출 규제 때문에 잠시 눈치를 볼 수 있어도 드파인을 필두로 올해 말에 아마 지금 업계에서는 11, 12월에 센텀 루엘이 평당 5천으로 거의 분양할 거라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25년도에는 그동안 부산이 없었던 부산 제일 상급지, 그 다음에 고급화, 제일 대장 단지들 그런 단지들이 분양이 쭉 예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남천 서밋, 그 다음에 센텀 루엘, 그 다음에 경동린 3차, 그 다음에 촉진 3구역 이런 등등 지금 부산을 보면요 내년부터 공급 물량도 급격히 감소하는데 특히 해수동 제일 핵심지 해수동남까지도 25년도에는 해수동남 공급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25년도에도 부산진 입주 물량만 있고 26년 돼야지 남구만 입주 물량이 생기고 그래도 해수동 거의 포레스트 입주를 끝으로 핵심지 신축이 없습니다. 입주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정비 사업이나 앞으로 분양 계획을 보더라도 25년도에 지금 분양하는 대장 아파트, 고급 아파트들 외에는 정비 사업이 지금 알다시피 계속 진행이 느려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핵심지 신축이 엄청 유니크해지는 시기가 와요. 부산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양들이 비싸게 한들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직까지 드파인이 고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산에 정말로 수도권처럼 4세대 고급화, 새로운 세대 차이, 격차가 일어난 높은 상품성을 가진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사람들이 이게 진짜 고급하다 느낄 정도라고 느껴지는 게 뭐 드파인이든 블랑 서밋은 아직 제가 느끼기에 수도권에 비해서는 한 단계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센텀 루엘, 그 다음에 남천 서밋. 우동이는 약간 고급화가 조금 미비할 것 같긴 한데 워낙 또 우동 핵심지에 또 분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대단지, 우리 부산에서 대단지 평지에 그 다음에 아크로가 들어오는 게, 고급화 대단지 4세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게 촉진 아크로. 이제 얘들이 분양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얘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청약 요새 양극화도 그렇고 부산의 최고 대여들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자산가들은 지금 드파인 청약할 것처럼 무조건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삼익빛이 재건축이 90층 이렇게 넘게 특별 재건축 지은 그 조감도가 진짜 멋지게 나오면서 아마 재건축 투자자들한테, 지금 전국 재건축 투자자들한테 눈길을 가져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재건축 패스트 트랙 이런 규제 완화도 계속되고 있고 공급으로 인해서 재건축 규제는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국 투자자들이 삼익빛을 건드리게 되고, 그런 그 와중에 지금 분양하는 게 센텀 루엘이나 남천 서밋이에요. 그럼 전국 큰손들이 부산에 이제 관심 크게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천 서밋이나 센텀 루엘이 고분양을 해서 미계약이 난들 그분들이 줍줍 시장에서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이제 고급 단지들이 결국 분양 완판하게 되면 앵커 효과를 만들어주면서 이제 상급지 시세를 더 이끌어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세를 지금 전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이런 고분양들이 완판되면서 주변 시세를 이끌어주는 지역만 거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고분양이 일어났을 때 미분양이 나고 완판이 안 되는 이런 지역들은 빠른 상승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부산은 이제 그런 앵커 요소가 충분하다, 캐리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의 분양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12년 만에 이제 부산의 입주 물량이 부족한 시기가 12년 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2년 동안 핵심지, 해수동남의 핵심지 신축이 아주 희귀해지는 시기, 공급 물량이 희귀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 그 다음에 24년 4월을 기점으로 전세 수급 지수가 부산이 처음으로 오랜만에 100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공급 시기인 24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지 전세 매물이 전부 다 감소하고 있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평 전세가가 5억을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 상반기 지나면서 5억을 지금 돌파하고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변 핵심 선호지 소장들한테 전화를 다 하면 다주택 투자자들이 유입이 안 돼서 전세 매물이 매우 부족하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분양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미분양도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하급 미분양들도 해소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지금 결국에는 대출 규제로 막고 있지만 시중금리는 결국에 아무리 가상금리가 막더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중금리는 시간 지날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언제까지 매수 수요를 실거주 수요를 억누를 수는 없는 상황. 그다음 전세가 상승으로 임대차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졌을 때 부산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25년도부터는 매우 높다. 특히 상급지 위주로 먼저 반등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부동산의 하락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시기에 하락의 요인을 일단 말한다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정부의 대출 규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부산 사람들이 지금 막 이런 기사가 많이 나잖아요. 일자리가 없고 노인과 바다, 추가 수요가 없는데 집값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그다음 결국 쉽게 말하면 주택 구입 부담과 추가 매수 수요가 없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다른 요인들은 하락할 요인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흐름이 매물이 늘어나든 지금 고분양이든 이런 상황에서 서울이 먼저 반등한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산 에셋 파킹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양극화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자산가들이 알고 있다는 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냥 주거 매수 수요는 보통 사람들이 지금 분석을 할 때 그냥 실수요, 아파트 살아야 되는 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측면만 보고 공급과 기본 매수 수요에만 측면을 두다 보니까 지금 흘러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24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총선 결과 알다시피 약간 앞으로 이제 정치권이 진보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제 앞으로 취득세 중과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정책과 이제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일 똑똑한 자산가들이 그거를 그 총선 결과로 딱 판단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4월부터 용산, 강남, 서초 제일 핵심지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확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에 이제 강남권부터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큰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 상황에서도 보면 지금 수도권 많이 반등했다 하지만 실제 지금 반등한 거를 분석해 보면 제일 신축 단지, 그다음 대장 단지, 그다음에 뭐 기축, 중신축 단지들 이런 핵심지 단지들이 거의 정고점 대비 100% 아니면 진짜 유니크한 고급화 단지들은 110% 그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상급지 재건축이 거의 한 90%, 95%까지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20년대 그냥 재건축 호재가 없는 그냥 기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급지 재건축, 그 다음에 오히려 서울에서도 노도강, 금강구, 그 다음에 경기권 서부 라인, 북부 라인 이런 지역은 어째 보면 가격적으로 치면은 훨씬 더 저평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이 규제라는 게 지금 매수하기 시작한 구조가 앞으로의 그 자산 양극화 시장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 자산가들이 매수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돈이 있는 자산가들 나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상급지 거래 반등에 나도 따라가야 될 때에서 강남진 갈아타기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 양극화라는 룰이 딱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특히 대출 규제와 취득세 중과가 맞물리면서 양극화에서 살아남으려는 다주택자들이 그거 원래 기존을 처분하고 다 상급지로 갈아타기 시작한 그게 매매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러면서 상급지가 치고 나가고 있고 하급지는 못 따라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결국에는 하급지 지금 수요들이 대출 규제에 제일 영향을 받으니까 회복을 또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산도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부산 부동산의 대표적인 악재 즉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매물 증가에 대한 송로보님의 의견은요? 매물은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진짜로 급하게 팔아야 되는 매물인가를 따졌을 때 이미 22년도 말까지 아니면 23년도 상반기까지 역전세, 금매 때문에 역전세를 감당 못하거나 너무 비싼 가격에 사서 이제 금리를 감당 못하거나 이런 매물들이 이미 다 한번 나와서 다 매도가 되고 손바뀜이 됐어요. 그 이후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이 특례 보금자리를 활용했거나 실거주자들 위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리 역시 고정금리가 비율이 한 70% 됩니다. 23년도 매수한 사람의 금리 비율을 보면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오르거나 뭐가 문제가 생겨도 급하게 팔아야 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실거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나오는 거는 공포 심리로 인한 매도가 아닌 이상은 급하게 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호가를 조사해 보면요. 하급지에서는 급하게 나온 매물들이 있고 하지만 상급지에는 급하게 내가 호가를 내려가면서 나오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냥 간보기 정도의 매물. 실질적으로 나온 매물 중에 거래가 되는 게 없고 지금 실제로 매물 나온 거에서 붙으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거래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매물이 매물이 늘었다고 해서 지금 상급지나의 좋은 단지들이 하락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 문제. 이거는 모든 광역시급들이나 지방 도시들은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가 인구가 줄고 있고 이런데 집값이 비싸거나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 중에 인구 감소로만 쳤으면 서울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경기권이랑 권역이 합쳐져서 그 수요가 많아서 문제인 거고 그럼 모든 광역시들은 상승을 안 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주로 그 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게 실거주 갈아타기 수요들 위주고 그 다음으로 집값의 고점은 뭐를 따라가려면 지역의 부자, 자산가들의 수에 지금 초점이 더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집값 높은 순위를 따지면요. 부자가 제일 많은 서울, 그 다음에 경기, 부산이 전국에서 3위예요. 그 다음이 4위가 되고 딱 이게 집값 높은 순서대로거든요. 지금 집을 매수하고 상급지를 사는 거는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인이기보다는 자산가들이 상급 물건을 갈아타기 위주로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집을 매수한 수요가 제일 많은 게 30대예요. 그 30대 실거주가 누구로 산, 솔직히 말하면 자기 능력으로 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지원을 받아서 매수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대 인구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그 부모들이 준 자산을 같이 이제 그 돈으로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매수 수요가 끊길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의 문제는 결국에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구 감소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대가 인구 감소한다 해도 경쟁률이 낮아지는 것 또한 아니고 도쿄가 뭐 일본이 뭐 문제가 생기고 하락했다 해도 도쿄 집값은 결국에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상급지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해서 외국인이 유입되거나 낙후가 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한 곳에 집중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부산이 인구가 빠진다고 해서 상급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하기는 어렵다, 지금 당장. 현재 부산 부동산의 저평가 지역 혹은 물건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개인적인 의견은 저평가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 뭘 해야 되는 걸 판단할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저평가는 그냥 가격적인 저평가를 보는 것보다는 저평가이면서 빨리 반등을 할 수 있고 매수세가 붙을 수 있고 반등 높을 크게 할 수 있는 거를 매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가격도 어느 정도 저평가이면서 더 높게 상승하고 빨리 상승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했던 게 아까 말했지만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시장의 반등 구조를 보면 가장 좋은 것들 상급지, 그 다음에 신축급, 그 다음에 상급지 재건축. 그 외에는 나머지 20년 된 기축이나 뭐 하급지 재건축들은 반등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먼저 봐야 될 곳은 부산에서도 분명히 가격적으로는 하급지들이나 이런 물건들이 저평가가 많지만 제가 우선 봐야 될 것은 상급지, 해수 동남, 아니면 연제구, 부산진 이 정도까지 최소한 중급지 이상 지역에서 아직 가격이 저평가면서 빨리 오를 수 있거나 아니면 입주 물량이나 이런 모종의 이유 때문에 가격이 언밸런스하게 눌려져 있는 그걸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전고점 대비 부산에서 가격 하락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 아직 어디냐면요. 해수 동남 중에서 어디냐면 동래 오히려 사직동에 이런 곳은 학군지고 이래서 반등률이 오히려 좀 높았고요. 지금 오히려 해운대가 과거 전고점 이제 높은 가격 상승률에 비해서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아직 반등이 제일 미비했다는 거죠. 그거 이제 해운대보다 먼저 반등된 게 수영구 이제 남천동 라인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상급지 중에서 먼저 공략해야 될 지역은 해운대 라인. 특히 지금 해운대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경농린 2차나 푸르지오 더원 상품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후분양이고 하다 보니까 소진이 좀 늦게 되면서 마피 물건들이 아직 남아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입주장 영향 때문에 주변에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중동 주복들,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반등은 했지만 아직 훨씬 더 전고점 대비해서 저평가인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똑같은 남천동 라인에서 이제 광안이랑 이제 남천동 라인, 삼익비치 라인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센텀과 그 다음에 광안 라인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밀락이나 이런 앞으로 센텀 분양과 남천 분양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밀락 라인 지역들 아직도 회복을 좀 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조금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남천동 안에 라인들은, 지금 실거주 하실 분들, 매수할 분들은 오히려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W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구축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삼익비치나 남천 서밋, 그 다음에 대연 서밋이 그 안에 대표적인, 부산의 최고 리치벨트가 형성될 건데요. 그럼 용호 W도 지금은 평당 3,000, 3,500, 4,000 이 사이에서 살 수 있게 되겠지만 나중에 훗날에는 그 리치벨트들이 가격 치고 나갔을 때 용호 W도 한번 저평가되는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의 분양권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지금 부산은 23년도에는 좀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이 고분양을 하면서 미분양이 많이 쌓이면서 24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많이 적체되고 있었는데 경전 롯데가 완판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분양들이 좀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해링턴 마레가 그 다음에 블랑서밋이 먼저 또 안심보장제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70% 정도 계약이 돼가지고 안심보장제가 적용되는 라인이 없어졌다고 하고요. 해링턴 마레도 지금 안심보장제를 하면서 관심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사적공원 대강도 이제
거의 한 100 몇십 개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로 8사는 거의 완판이 됐고 대형 평형 위주로 이제 100여 세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링턴 말에도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수도권에서 이제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수도권 투자자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유입되면서 지금 엄청 바쁘게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했던 한 300, 400 뭐 이 정도께 남았다고 이야기 들고 있어요. 그 외에 금정 더샵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완판이 많이 됐어요. 거의 완판 가까이 됐고요. 그러니까 하급지도 8억 이상은 거의 소진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수영 동원비스타 이런 것들은 광안 동원비스타 이런 것들은 아마 미분양이 좀 많이 쌓일 것 같고 범일 이런 쪽은 아직까지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도 않고 이래서 아마 아직 물량이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부산 지금 분양 시장도 철저하게 좀 양극화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정 롯데가 좀 고분양 논란은 9억대 고분양이지만서도 브랜드의 역세권 단지다 보니까 그게 완판되면서 피는 그렇게 양정 롯데가 많이 형성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되냐면 먼저 분양한 DIL이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거의 지금 10억들 또 대형 DIL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해링턴 말에도 반사이익을 받고 해링턴 말에가 소진되면서 우암이 두산 오브 제니스 오션시티 걔도 이제 뷰 나오는 것들이 얼마 전까지 마피였던 것들이 다 소진이 되면서 이제 프리미엄이 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온천 포레스티지도 입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또 올라가고 금매들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로얄들은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일어난 현상이 지금 이렇게 핵심지의 고분양들이 완판되기 시작하니까 에코델타 시티의 분양권들이 분상제일 유일하게 지금 받고 있는 부산에서 받고 있는 분양 단지들이 에코델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해 7월, 6월 이제 7월부터 부산 거래가 시작되면서 에코델타도 분양권들이 많이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에코델타 프루지오린 애들이 이제 거의 지금 에코델타 대장급들인데 걔들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거래가 대성 베르이나 이쪽으로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갈수록 지나갔을 때 이제 에코델타만큼 싼 분양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계속 실거주들이나 좀 이런 분들이 붙으면서 지금 거래도 되고 프리미엄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지금 시장은 그렇다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분양 시장을 이야기하면 제가 좀 유망하게 지금 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분양은 드파인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드파인 같은 경우는 26년 입주다 보니까 그래 분양가 싸진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주변에 끌어주는 남천동이나 이제 해운대 우동의 분양들이 르웨 센텀의 분양들이 가격을 치고 가면서 주변 시세를 계속 끌어올려줄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변동성 때문에 단타 투자로 수익을 내고 나오기에는 리스크가 좀 큽니다. 그래서 드파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실거주를 감안하고 들어가실 때는 앞으로 드파인만한 입지를 드파인 분양가로 매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갈아타기 수요로 뭐 실수요로 잡으시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런 분양 양극화 시장에서 부산에서 앞으로 이때까지 보지 못한 차별된 상품성을 가지고 있고 부산 자산가들이 자산 에셋파킹 그런 대체제로 에셋파킹 하기 위해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부의 그렇게 유동성과 자산 수요들이 몰릴 수 있는 자산가 수요들이 매수할 수 있는 남천 서밋, 그다음 센텀 루엘 이런 지역들의 분양을 최대한 기회가 나오면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꼭 그런 좋은 상급지를 갈아타는 기회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들이나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요? 좀 다들 망설일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기준금리는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한다고 있고 내가 봤을 때 집값은 너무 비싼 것 같고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시장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분석했을 때는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폭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또 매우 높습니다. 특히 부산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동안 수많은 가공급 시기를 지나서 12년 만에 가장 공급 물량, 신축 물량이 제일 적어지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알다시피 지금 전세가도 오르고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오른 공사비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 공사비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전세나 월세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봤을 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거 비용은 전월세를 선택하더라도 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금리는 계속 내려오고 돈의 가치, 결국 금리가 내려가서 시중에 결국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유동성을 풀게 되면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망설이면서 매수를 미루거나 망설이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갈아타고 매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인구 구조나 정책이나 모든 상황들이 앞으로 다음 정권과 이렇게 연관이 됐을 때 똘똘이 한 채, 그 다음에 양극화 심화 이런 현상은 정권이나 정책이나 인구 구조나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도 양극화가 더 심화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만약에 그냥 조금 더 망설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다간 이 양극화 흐름에서 밀려나서 다시 상급지로 올라타기에는 너무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이미 한 2020년도 해서 2021년도 사이에 그때 많이 느꼈던 그걸 다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갈아탈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무주택, 특히 정부가 지금 무주택자들은 그나마 집을 매수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들보다. 이때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잡으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스스로와 저희 가족이 밀려나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 약간 그동안 10년 넘게 이제 투자를 해오면서 그동안은 양극화나 이런 말이 똑같이 많았지만 지역의 비대칭화라든지 비동기화라든지 양극화 이런 게 많았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도 지금이 양극화 진짜 가시화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같이 저하고 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같이 스터디도 하고 공부를 하고 다들 준비하고 대비를 해서 같이 함께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승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에서 정부스 밴드라든지 정부스 카페라든지 같이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윈윈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